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12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유통 마케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했었고요. 오늘 유통 경로 관리까지 마치게 되면 유통 물류 마케팅 12주차 수업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했었던 내용 살짝 살펴보면요. 기억들이 나시겠죠? 자, 유통의 사전적인 의미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의 정의, 유통 경로의 필요성과 효용, 그리고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유들, 직접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또는 유통을 해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경로의 역할, 유통 경로의 유형 종류들, 그리고 유통 경로 설계 과정. 자,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요. 로지스틱스의 역할, 구성, 로지스틱스의 개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트의 역할과 구성 요소들, 그래서 고객 서비스, 또 주문 처리, 유통 커뮤니케이션, 재고 관리, 수요를 예측하는 것, 교통과 수송, 창고와 보관, 그리고 공장과 창고의 위치 선정, 그리고 원재료 취급, 조달, 부품과 서비스의 지원, 포장, 폐기물 회수 및 폐기물 매각, 반품 취급까지 로지스틱스의 역할과 구성 요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사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들 살펴봤고요. 성공적인 공급 사슬 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유통과 물류 마케팅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유통 경로의 갈등과 협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또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잘 하더라도 유통이라는 것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이 비용을 절감하지 못할 때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품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시면요. 자, 교재로 보시면 482페이지부터 우리 506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과정에서 항상 이런 마찰, 트러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제조기업이 자기 중심, 자사 중심의 목표에 중간 상인들의 목표를 강제적으로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요, 또 소비자는요, 일괄적으로 구매하기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 가서, 아니면 H&B 어떤 스토어든지 간에요, 가서 구매를 할 때 립스틱도 구매를 할 수 있고 향수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약간 출출하니까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 가지의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상보다는 본인의 제품만 주력해서 판매하는 중간상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제조업은요, 자신의 목표를 이미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중간상들에게 제조업의 목표대로, 그러니까 마진이 적던 아니면은 대량으로 구매해 주길 바라고, 또 자사의 제품만 취급하길 바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소비자와의 또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상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조사가 중간상과의 그 협력이 실패했을 때에는 중간상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영업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태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조사는요,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잘 릴리스 되도록, 잘 시장에 노출이 되도록 중간상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유통 경로상에 만약 갈등이 있게 되면요, 수평적 갈등이 있고요, 또 수직적 갈등이 있습니다.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은 뭐냐면요, 수평적 갈등은 소매상과 소매상끼리, 도매상과 도매상끼리의 갈등을 말하고요. 또 그 수직적 갈등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일한 경로 수준에 위치한 기업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우리는 수평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수직적 갈등은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이런 관계에서의 갈등을 우리는 수직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통 경로는요, 기업이 자사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상을 중심으로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게 유통 경로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중간상들이요, 생존을 위해서 제조기업의 횡포에 일단은 수긍을 하지만요, 소비자들의 그러한 니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해주는 게 중간상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많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제조업자는 많은 양의 제품을 만약에 중간상에게 이거를 판매해라, 푸시를 하게 되면 중간상들은 그 많은 것들을 재고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는 중간상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PPT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수평적 갈등은 소매상과 소매상, 도매상과 도매상의 갈등이어서 동일한 화장품을 소매상에도 판매를 하고 백화점에도 동시에 판매를 할 때 수평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수직적 갈등은 다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제조업체와 도매상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같은 구성원들의 갈등을 말하는데요. 그 갈등의 원인으로 보면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때 생기고요. 서로 조금의 양보가 없든, 따라서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할 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됐을 때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경로 리더, 즉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갈등 발생 요소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수평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요, 의사소통을 통한 제3자 중재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수직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종속 또는 예속된 사고에서 대등한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는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PPT에서 그래프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목표가 이렇게 수직적이고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홀세일러, 미들폼, 중심이 되는 목표 안에서 수평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유통경로의 갈등과 협력 내용 하고 있는데요. 유통경로의 협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협력을 하냐면요, 동태적인 시장 환경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협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업 간의 정신적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유통경로의 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의 공동 노력,
또 자원의 교환, 공유 또는 서로 상호 간의 개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간의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협력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협력의 성공 조건을 보면요. 환경적인 요인, 기업 간의 정성적 요인, 신뢰, 의사교환, 공유가치, 관계 편익, 그 다음에 의존성, 만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그 PPT로는 5번째 장이 되고요. 그리고 교재로는 485페이지부터 484페이지네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수평적 갈등요. 도매상과 도매상이 아닌 도매상과 소매상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기존 그 지난 시간에 도매상이라는 그게 어떤 것이고 소매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마케터 즉 제조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각 단계별의 역할을 지난 시간에 짚어봤었습니다. 자, 도매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요. 자, 도매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산업용, 업무용으로 구입하려는 재판매업자 또는 소매상인이나 기관 구매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 또는 유통기구를 우리는 도매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매라는 것은요. 소매, 산매랑은 다른 말이에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외의 모든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매상, 그죠? 이 소매상이 하는 역할을 뺀 나머지를 전체 우리 포괄하는 개념을 도매라고 합니다. 자, 이 도매는요, 판매처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데요. 도매상들이 하는 역할, 도매상의 기능을 보시면요. 메이커를 위한 마케팅 기능을 하고요. 고객을 위한 마케팅 기능, 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매상, 즉 먼저 메이커를 위한 도매상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볼게요. 그 역할에는 시장 포괄, 소매상을 위한 판매 접촉, 재고 유지, 주문 처리, 시장 정보, 고객 지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장 포괄이라 하는 것은요. 메이커가 즉 제조업자죠. 제조업자가 넓은 지역에 분산된 여러 소매상을 상대로 직접 판매 활동을 하게 되면요. 고객이 제품을 필요로 할 때 발빠르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급이 쉽지 않고요.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데 유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B 도매상에게 제품을 건네고 이 B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건네면 이 거리가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얘랑 비슷합니다. 제주도에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오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 유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따라서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줄 수가 없고 또 물류를 이동하는 비용 역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매상을 이용해서 많은 수의 소매상을 접촉할 수 있다면 그 제조업자, 메이커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즉, 메이커는 도매상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보다 용이하게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시장 포괄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소매상을 위한 판매 접촉을 도매상들이 합니다. 그 제조업체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많은 소매상들에게 그 제조업체의 판매사원, 자사의 판매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한다면 적지 않은 판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따라서 제조업체는요, 도매상에게 일부의 소매상들과의 거래를 일임함으로써 그 권한을 줌으로써 자사의 판매사원 감축에 따른 경비 절감
그래서 따라서 적은 도매상으로 하여금 다수의 소매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외부 판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도매상의 기능입니다. 또 세 번째로 재고 유지를 해줬다고 했는데요. 도매상들은 소매상들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제품의 일정 부분을 메이커, 즉 제조업체를 대신해서 재고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도매상은 메이커의 재정적 부담과 재고 보유에 따른 비용, 또 위험, 왜냐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 비용들을 도매상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주문 처리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실적으로 소매상은 제품을 대량,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못합니다. 소매상들은요. 그래서 많은 소매상들로부터 소량 주문은요, 그 제조업체에게 높은 주문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죠. 뭐 A라는 소매상이 제조업체에게 소량 한두 개를 주문을 하고 B라는 소매상이 제조업체에게 또 한두 개를 주문을 하고 이렇게 소량씩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을 유지하고 발주를 넣고 그 다음에 생산을 유통을 하고 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죠. 하지만 도매상들은요, A라는 소매가 2개를 원하고 B라는 소매상이 5개를 원하고 C라는 소매상이 1개를 원한다라면 이 수량만큼을 한 번에 제조업체에게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회사들은요,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도매상들이 대신해서 소량 주문을 보다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도매상들이 하는 역할이죠. 또 도매상들이 하는 역할 중에 시장 정보 역할을 합니다. 도매상은 메이커, 즉 제조회사보다 지리적으로 소매상들에게 더 가까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도매상들은 제조업체보다 고객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죠. 그 고객들이 뭐 제품 또는 서비스 아니면 뭐 어떻게 제품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도매상을 통해서 제조업체에게 전달된다면 제조업체가 제품을 계획하거나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적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PT로는 1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객 지원 역할도 하는데요. 소매상들은 판매자로부터 제품 구매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교환하거나 뭐 수선하거나 보수하거나 또는 뭐 반품을 한다거나 또는 뭐 기술적 조언이 필요할 때 만약에 제조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소매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따라서 도매상들이 메이커, 즉 제조회사를 대신해서 소매상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요, 유통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유통 비용 역시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고객, 즉 소매상, 도매와 소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즉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좀 전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요, 도매상들이 제조업체, 즉 메이커들에게 하는 기능,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봤고, 지금은 소매상들에게 하는 도매상의 역할, 또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로 제품 공급, 당연히 제품을 공급해주죠. 소매상에게. 또 구색 편의, 그 다음에 소량 분할, 또 신용 재무, 고객 서비스, 조언 및 기술 지원을 우리 소매상에게 도매상들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제품 공급이라는 것은요,
도매상의 기본적인 마케팅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소매상들에게 제품, 부품을 공급하고 또 완제품을 조립해주고 또 간단한 공정을 제조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메이커가 소매상들에게 시장의 동태성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도매상이 대신해서 소매상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즉 도매상들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소매상들이 필요로 할 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체는요, 만약에 그 제조를 하고 그 공급을 다 도매상들에게 했잖아요. 따라서 제품이 없죠. 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업자들이,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소매상으로부터 오더, 발주를 받게 되면 그때 제조업체에게 발주를 다시 넣고요. 도매상들이.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죠. 제품을 유연성 있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도매상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구색 편의는요, 상품 구색을 보유한 소수의 전문화된 도매상이 주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매상의 경우는 각 제품의 여러 메이커에게 개별 주문하는 것보다 소매상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제조업체, 메이커에게 개별 주문을 한다고 해도 대량으로 해야 하고 또 그 제조업체 측에서도 그런 발주를 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역시도 소매상을 위해서 도매상이 하는 일이 됩니다. 또 소량 분할, 이해가 되시죠? 그 도매상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A, B, C, D, E, F 각각의 소매상들에게 그 조금씩 분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중소규모의 소매상들은 다품종 소량 주문을 원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 종류의 제품을 구색을 갖춘 후에 소매상들은 판매를 하고 싶죠. 한 가지 제품만 왕창 말고요. 이런 것들의 니즈를 도매상들이 채워주게 되죠. 자, 그 제조업체 측에서 보면요, 여러 소매상으로부터 소량 주문이 높은 주문 비용을 소량 주문이 높게 되면 높은 주문 비용을 발생시키게 돼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뭐 올리브영이나 H&B에 가서 구매를 하실 때에는 한두 개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5, 6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 측에서 도매상에게 또는 직접 소매상의 제조업체에 연락하는 경우 미니멈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주문 수량을 제한을 해놔요. 도매상은 그래서 주문량에 대해서 제조사와 그 소매상 사이의 갈등을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량 주문한 상품을 소량으로 분할한 후에 소매상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소매상에게도 니즈를 만족시켜주고 또 제조업체인 메이커에게도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신용 재무 부분이 있는데요.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두 가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외상 판매가 될 수 있고요. 재고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즉 외상 판매를 한다라는 것은 소매상은 사실은 대부분 영세하죠. 도매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품을 받고요. 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이라는 게 창출됐을 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도매상들의 또 하나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소매상들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전체를 다 대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영세한 소매상들의 경우는 제품을 먼저, 물론 둘의 신용관계가 있고 계약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제품을 먼저 수령을 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금은 지불을 하는, 그래서 이런 외상 판매의 확대를 통해서 소매상이 구매 대금을 지불하기 앞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도매상들이 또 하는 역할입니다. 둘째로 도매상은요, 소매상들이 구매할 품목을 대신 보관을 해주죠. 따라서 소매상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그 사무실이나 아니면 샵을 스토어를 크게 낼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사무실이나 큰 오피스를 임대를 해서 그 임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만약에 도매상들이 그러한 재고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재고 창고를 가지고 있다라면 소매상들은 한두 개씩만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 비용에서도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비용 부담을 도매상들이 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차원이 있는데요. 소매상들은 보통 상품의 구매처로부터 배달, 수리, 품질 보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도매상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요, 제조회사 대신 제공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소매상들의 경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고객 서비스 차원의 도매상들이 하는 기능이 됩니다. 또한 조언과 기술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소매상들은 많은 제품들이 있어서 심지어 기술적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공급자로부터 제품 사용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조언 이외에 제품 판매에 대한 조언까지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매상은 숙련된 판매원을 통해서 소매상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도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뭐 국내 유통도 하고요, 또 수출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도매상들이 하는 역할을 본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통 경로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유통을 다이렉트로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온라인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서 본사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여러 가지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유통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한 제품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또한 꼭 도매상을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제품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과연 나의 제품을 도매를 통해, 소매를 통해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도매상을 통해, 도매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도매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요, PPT로는 15페이지입니다. 자, 도매상에는요, 메이크업, 그러니까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고요, 상인 도매상이 있고요, 대리점이 있고요, 브로커가 있습니다. 자, 메이커 도매상은요, 판매 지점과 사무소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메이커 도매상은 독립된 도매상이 아니고요, 메이커에 의해서 직접 설립한 판매 지점 또는 사무소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판매 지점이라는 것은 목재, 자동차 장비나 부품 등의 분야에서 특히 많이 설치 운영하고요,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판매 사무소는요, 뭐 건어물, 실용 자파류, 그래서 그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넘어가지 않아서 잠시만요.